광주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지향하면서도 우리 문화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데요. 다양한 지역 문학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 예술가들의 일상과 작품의 뒷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문화예술계 쓴소리와 단소리, 이당금의 문화마실. 네, 서울민족예술단체 총연합이 광주에서 가짜뉴스 언론 풍자 및 기자 캐리컬처 작품 전시회인 굿바이 시즌2를 열고 있습니다. 18명의 작가가 모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회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진실을 왜곡하는 가짜뉴스 그리고 허위 여론조사 퇴출을 바라는 전국의 예술가들이 연대하는 자리여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기자협회가 성명을 내고 일부 작품이 언론 탄압이자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당금의 문화마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죠. 이당금 푸른연극마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몇 주 만이십니까? 출연이. 지금 얼마 만인지. 그러니까요.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회사는 잘 찾아오셨죠? 네. 그동안 대통령도 바뀌고 시장도 바뀌고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세상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잘 계셨죠? 예, 덕분에 저 잘 있었습니다. 우리 저 시청자분들한테도 카톨릭 평화방송 청취자 여러분들한테도 인사드리고 싶어요. 잘 계셨죠? 네. 네. 자, 우리 대표님이 정말 바쁘셨습니다. 저보다 더 바쁘셨는데 네. 예술이 백그라운드 복합문화예술 공간도 문을 여셨고 또 연극 고백 서울 광주에서 정말 대성황을 이뤄서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울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예. 복합예술 공간을 만드는 과정 중에 공연을 준비했기 때문에 더욱더 사실은 고생도 하셨고요. 너무 힘든 상황이었지만 예. 그 상황 안에서 또 공연을 만들어서 서울 공연을 무사히 잘 끝냈고 광주 공연까지 잘 마치고 왔던 거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었고요. 2월, 3월, 4월 대통령 선거부터 지자체 선거까지 그리고 저희 문화예술회관 문화 공간 열었고 또 공연까지 하다 보니까 엄청난 일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 연극 고백 서울 광주 토탈 우리 관람객 몇 분 정도나 다녀가셨습니까? 숫자로는 사실은 정확하게 대략적으로 잘 모르는데 본다면 대략적으로 제가 좀 많이 뻥을 좀 튀긴다 하면 거품 살짝 넣어서 거품 좀 많이 넣을까요? 서울 공연 저희가 4회 공연을 했었고요. 그리고 광주 6회 공연에서 총 10회 공연하면서 서울은 한 200석 정도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1000명 정도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뻥 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제가 마지막 공연을 봤는데요. 입추의 여지 없이 그야말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관객분들 꽉 찬. 저는 이 극장이 너무 좀 작아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더 다음에 공연은 좀 더 큰 공연장에서 좀 지속적으로 장기 공연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또 많이 작은 그 나름대로 또 나름대로의 묘미가 있었습니다. 약간 몰입도가 더 있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가 그 극장 오픈하고 첫 공연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집중해 주셨고 또 배우들도 무대에서 공연하면서 긴장과 그다음에 설레임 그리고 또 이제 첫 공연이 무대에서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도 저희들도 갖고 있으면서 많이 흥분됐었는데요. 무사히 잘 끝났고 여러분 많은 분들의 격려로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연극을 보는 저를 울리셨습니다. 배우분들이 책임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배우분들 다시 한번 정말 감동적인 공연해 주셨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혼을 또 집어넣은 연극이다라는 또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또 가지고 나오신 주제 요즘에 회자되고 있는 게 전시 다시 돌아온 가짜뉴스 풍자 굿바이 시즌2 이 소식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서울민회총 시각예술위원회가 6월 1일부터 15일까지 메이홀에서 가짜뉴스 언론 풍자 및 기자 캐리커처 작품 전시회 굿바이 시즌2를 지금 전시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거기에 유튜브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캐리컬처인가요? 네. 제가 지난주 일요일날 다녀왔습니다. 언론 개혁을 위한 예술가들의 행동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어서 캐리커처, 카툰, 회화, 사진, 조각, 온오프라인 시각예술 분야에서 활동해온 박찬우, 고경열, 김석영, 김은성, 아투만드 이 18명의 참여 작가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전시인데 지금 전시의 내용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진실을 왜곡하는 가짜 뉴스, 허위 여론조사 퇴출을 바라는 전국 예술가들이 연대하고 있는 예. 전시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서울 민해총이 주관한 이번 전시의 시작을 광주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뭐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이번 공연 고백 공연이 사실은 5.18 소재로 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4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실이 외면당하고 그럼요. 있고 그 진실을 지금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게 사실 언론이잖아요. 그래서 이 민해총에서 주관을 시작을 할 때 광주에서 시작하고자 했던 의도가 바로 5.18 민주 항쟁에 대한 그 의미가 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80년 당시에 5.18 그 10일 항쟁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신문이나 언론 등이 침묵을 하면서 가짜 뉴스로 국민들에게 그 알 권리를 방해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전두환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무력 진압으로 수많은 희생자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전 검열을 해요. 사전 검열을 하면서 거짓 그 선동 뉴스 그다음에 신문 기사들을 내면서 광주 시민들을 빨갱이 그리고 폭도로 둔갑시키면서 총칼을 겨눈 그 무력 진압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언론 탄압으로 인해서 진실을 감추었는데 그게 42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진실을 외면당하고 있는 광주에서 시작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셨고요. 그다음에 권력에 줄서기 하면서 원년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망각하고 권력과 언론 유착을 서슴지 않은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예술가들이 표현하는 이 마지막 보루인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소리 없는 외침을 광주에서 시작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가장 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에 이 또 다른 의미는 광주 시민들에게 그래서 위로와 위안의 안부를 전하면서 광주가 42년 전에 이겨냈던 것처럼 광주의 5.18 정신을 이어받아서 언론 네. 개혁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이 계기가 다른 타 도시의 전시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네. 참 요즘에는 우리 대표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 또 미디어가 정말 발달하면서 네. 개인 언론이라고 칭하는 유튜버들 활동이 뭐 일부에는 뭐 좋은 영향도 있습니다만 일부는 또 진실보다는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조회수만을 끌어올리기 위한 이런 네.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비단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이 모든 분야에서 좀 폭군의 행태들을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네, 유튜버들이. 그렇죠. 여기에 대한 뭐 예술가들의 행동이지 않나도 싶어요. 이게 사실은 팬은 진실을 향해야 하는데 예.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언론 신문들은 팬 끝이 지금 총구보다도 더 강력하다라는 그 형태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일단 기사로 활자화되면은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네. 기정사실화 돼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피해가 발생되면 복구하기가 힘든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SNS가 그 SNS 시대에서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서 진짜로 써야 될 어떤 이야기들의 진실을 가리고 가짜 뉴스들이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생산되면서 국민들이 거의 그냥 질식하게 되면서 네. 이제 언론을 안 보게 되는 무기력증까지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언론의 기본 역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진실을 전하는 이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라는 예술가들의 외침인 거죠. 네. 네. 자, 그래서 이 전시와 관련해서 한국기자협회에서 네. 18명의 예술가들의 작품과 관련해 언론 탄압이다. 그리고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네. 좀 맞서고 있는데 어떤 내용의 작품입니까? 사실 지금 이게? 전시되고 있는 작품의 그 참여 작가들이 18명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한국기자협회 소속의 기자들은 11,000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11,000명 대 18명의 그 싸움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중에서도 18명의 작가의 작품 중에서도 박찬호 작가의 작품이 가장 크게 회자되고 있는데 네. 이 박찬호 작가는 캐리커처를 작업하는 작가예요. 그래서 그 기자들을 아주 우스꽝스럽게 캐리커처하고 붉은색으로 덧칠해가지고 적폐 세력으로 묘사했다면서 예술가의 창작 작업이 정치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음모론까지 들먹이면서 지금 성명서를 발표하고 뭐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라는 이런 조치, 강력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전시 같은 경우에는 기획에서부터 작가, 작품 선정에 이르기까지 작가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전시임에도 불구하고 또 무슨 음모가 있다는 둥 뒤에 누가 있다라는 둥 하면서 이 풍자된 기자들이 아주 자기들이 억울한 피해자라고 하면서 지금 예.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적인 조치까지 불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참 이게 예. 너무 그 계란에 아니 뭐죠? 바위에 예. 그냥 풍자는 다이가 풍자로 받아들여주면 예. 좋겠습니다. 언론의 그 자유가 있듯이 예술가들에게도 예. 창작의 자유가 있는 자, 법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네. 예전에
홍성담 작가님의 세월 5월이라는 작품도 이제 대통령을 좀 풍자했다는 것 때문에 좀 약간 예. 이슈가 됐었는데요. 최근에도 이 5.18 추모 주간의 전시 작품에서도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인 수많은 예술가들이 지도층의 인물을 좀 이렇게 풍자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지난주에도 예. 5.18 저희 그 전시 기간에서도 이제 그 광주 민회총에서 예. 그런 그 전시를 하면서 대통령을 희화했다는 등 풍자했다는 등 하지만 결국엔 예술가의 창작을 인정을 했거든요. 네. 예술의 근간이 창작이고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무엇도 어떤 것도 풍자할 수 있고 또 의인할 수도 있고 사물할 수도 있는 게 예술 본연의 기능인데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언론 탄압이라든지 무슨 언론 그 명예훼손을 그 말하는 기자들의 행태가 그러면 만약에 위대한 미술가 피카소 또한 게르니카의 전쟁을 그리면서 전쟁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경종을 울렸잖아요. 네. 그래서 예술은 동시대의 삶을 비극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희화해서 표현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 지금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게 예술의 창작 작업인데 네. 이런 기준을 언론의 기준으로 그래서 정권의 기준으로 탄압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예술가들의 지금 입장이고요. 네. 또 작년에 언급했던 우리가 아시아 문화 전당에서 하성읍 작가의 그 작품 사전 검열이 부당하다고 저희가 언급을 그렇죠. 했잖아요. 상당히 이슈가 됐었죠. 네네. 예. 그런데 18명의 작가들이 각자의 창작의 활동, 그 자기의 그 분야에 맞는 창작 활동을 해왔는데 이게 불편하고 예. 이게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해서 힘없고 백없는 예술가 18명을 상대로 그 네. 어떤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모습을 보여주는 행태는 예. 언론의 자유만큼 예술가의 표현도 알겠습니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죠. 예. 네. 오랜만에 방송에 나오셔서 그러시는지 말씀을 더 자연스럽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하나 77번님께서 네. 우리 대표님께서 호출하셨는데 네 저 여기 있습니다. 택시 운전하면서 손 흔들고 있습니다. 멋지십니다. 늘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네. 하셨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당금 푸른 연극마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